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일반 대중들로부터요 인기를 1회 포퓰리즘 정치로 집권 세력의 권력을 지속해 간다면 훗날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나라 살림도 정론적인 접근과 정교한 운용이 필요합니다. 전 고려대 총장을 역임한 이필상 경제정론 서울신문 오피니언을 소개해드리고요.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포퓰리즘 경쟁이 치열합니다. 국민의힘이 김포의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5호선 연장 예비 타당성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동시에 민주당은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처리를 서둘렀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시 하남, 구리, 광명 등의 추가 서울시 편입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목동, 상계동까지 재정비 특별법 범주에 넣겠다고 응수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나왔던 수도권 지상철도의 지하화도 다시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지하화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권영세 의원 등이 유사한 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적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해 주식을 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도 허용해야 합니다. 공매도는 주가의 거품을 빼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3월 연장 근로 한도를 풀어 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69시간까지 늘도록 만든 근로시간 개편안을 철회했습니다. 대신 주 52시간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에 한해 연장 근로를 노사 합의로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선거철이 다가와 개선안을 내놓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를 겨냥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했던 주 4, 5일 근무시간제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 대표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률 3%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아동수당 확대, 3만원 청년 패스, 대출이자 감면,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 등 돈풀기 정책을 내놨습니다. 산업 구조와 경제 체질이 부실해 성장률 제고가 어렵습니다. 마치 고장난 펌프에 마중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물가만 오르고 국가 부채만 증가합니다. 민주당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불법 파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국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참고로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을 말합니다. 노조 등 지지층을 결속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줄 수 없다며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금융회사에
초과 이익에 대해 40%까지 기여금으로 내는 횡재세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에 쓸 예정입니다. 횡재세 부과는 시장 원칙에 어긋나는 징벌적 조치입니다. 금융산업이 발전 동기를 잃고 해외 금융회사 및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주의 이익 침해도 문제가 됩니다. 금융회사가 독과점적 이취해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지나치게 큰 이익을 보는 것은 사실이지만 서민금융지원과 사회공헌 등에 스스로 나서야 합니다. 정부는 시장 구조를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쟁 체제로 바꿔야 합니다. 정치권의 포퓰리즘 경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을 의무화하는 청년고용 촉진특별법, 무주택자 청년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연장을 추진합니다. 민주당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요양병원 간병비 보험급여화, 소상공인 지원법, 임시소비세 공개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양당은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을 예비 타당성 없이 진행하는 특별법을 합의 처리했습니다.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대구, 광주, 복선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달빛 고속철도 사업 특별법도 함께 추진할 전망입니다. 대중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 경제를 정치 희생물로 만듭니다. 재정 지출 급증으로 나라가 빚더미 안고 반시장적 법과 제도에 묶여 경제가 자생 기능을 잃어갑니다. 우리 경제가 성장 동력과 고용 창출 능력을 빠른 속도로 잃고 있습니다. 실업과 물가 고통이 큽니다. 더구나 가계, 기업, 정부 모두 부채가 많습니다. 여러분, 올 3분기 말 현재 가계부채가요 1875조 6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2분기 말 기업부채가요 2705조 8천억 원입니다. 그러니 가계와 기업과 정부의 부채를 합치면 6천조에 육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퓰리즘 덫에 걸려 추락 위험에 빠지고 있습니다. 정치 포퓰리즘으로 무너진 남미와 남유럽 국가들이 나무 얘기가 아닙니다. 참 의미심장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마디로요, 우리나라 정치 사류가 만든 결과물입니다. 정치계가 대중 인기 영합주의로 선심 정책 탓에 국가가 빚더미에 쌓여 멍들고 있습니다. 지난 문정부 시절 반시장 정책으로 경제 자생 능력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 경영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가속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공정 개선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재정 지출을 줄이지 못하면 우리도 아르헨티나 그리고 베네수엘라와 같은 신세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가계와 기업, 정부가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초긴축 살림살이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후손들에게
경제적, 재정적 힘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정치적 극단주의, 포퓰리즘 가짜뉴스 범람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 정치 지도자들이 도덕성과 윤리의식에 대한 공적 담론이 절실할 때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